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양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상가. 분양이라는 것은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파트가 이제 공동주택으로서 한 칸씩 소유자가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한 동의 상가 건물이 있는데 한 칸씩 소유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이어 있는 그 상가를 어떤 한 사람이 구입을 해서 터서 쓴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소유자가 다른데도 여러 칸을 얻어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처럼 여러 칸이 소유자가 다른 형태, 이런 것을 분양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상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한 칸씩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리가 좋아서 땅값이 비싸든지 건물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곳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그것을 투자를 해서 소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칸씩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내가 혼자서 하는 관리보다도 좀 더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 금액은 작은데 괜찮은 요지에 어떤 상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보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이 건물을 뭐 꾸민다든지 아니면 뭐 색다르게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힘들고, 나만의 이제 공간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구분이 가지 않는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내가 괜찮더라도 옆집과의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관리하기에 곤란한 경우, 그런 것도 감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상가는 조금의 이렇게 한 동의 건물, 한 동의 상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분양상가를 한 칸 사게 되면 내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됩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그냥 이용을 할 수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한 칸의 전용 공간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일정한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분도 소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그 건물을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대가 재개발이 된다면 그 땅의 소유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소유를 하고 내 것으로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상가 분양 후 부가가치세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10년 안에 팔게 되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내놓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 것은 어떤 이제 임대사업의 재료로 재화로 쓰였기 때문에 환급을 해줬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다시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살려는 쪽에서 지금 파는 쪽에 별도의 이제 상가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뱉어내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별도로 받아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어떤 이제 분양상가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편의점을 독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실에 다시 또 다른 편의점이 입점이 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모르지만 최근에 분양되는 분양상가라면 독점적으로 어떤 이제 업종을 해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이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어떤 호실에 독점적으로 준다,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분양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경우를 있는데도 다른 쪽에
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다 했는 쪽에 다시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면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들어서 아니면 그 계약 당시의 조항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는데 예전에 특정 오실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지 않았는 분양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양 건물의 분양 상가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공동 규약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조항으로 벌써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알아보시고 종전에 분양받을 때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으로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상가를 사면 종부세도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종부세의 대상은 일단은 주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지만 상가라면 상가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시가인지 아니면 그 기준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80억이 이상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의 토지 부분이 80억 이상이라면 상당히 규모가 크든지 아니면 자리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가를 뭐 작은 거 한 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다섯 번째로 복합형 상가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분양 상가 중에서도 복합형으로 되어 있다면 뭐 아파트, 상가, 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뭐 업무시설, 뭐 판매시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한 동의 건물 아니면 여러 동의 건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분양 상가라도 각각의 소유자가 이렇게 달리 될 수 있는데 복합형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그런 이제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합형 상가라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주상복합 그런 아파트에 분양되어 있는 개별 상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양 상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